많이 지나서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같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이나 논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제 사회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수학은 굉장히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런데 수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수의 많고 적음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긴 하겠지만 실수를 많이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확보했을 때 학생들을 진짜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미 2028년부터 통합과학을 하게 했다면 통합과학의 입시 제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솔루션을 내느냐에 대한 고민. 예를 들면 통합과학을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나 그런 과목들을 포진한다면 그것도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점을 찾는 방법으로 대해서 저희가 조금 논의를 정리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아까 저쪽에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발표자분 연사분께서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 그것에 이어서 이제 그것으로 파생되는 대학교에서 문제점 얘기하시는데요. 물론 그거 있습니다. 근데 기초 과학이 인기가 없어지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게 저희 나라에서 이게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아마 의대 집중 때문에 더욱더 눈에 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과학이 점점 인기가 시들어지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나라 기초과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등학교 교육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에서의 교육의 폐쇄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 일례로 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80년대 90년대 기초과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중국인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외국 유학생들, 우산 유학생들 받아서요, 키워서요, 자기 나라 사람을 만들어서 이끌어 갑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 학생들 키워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이끌어가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시대적 흐름에서 그게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파자적인 문제가 하나는 너무 학부 지상주의죠. 예를 들겠습니다. 연세대 교수님들 중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빼면 과연 몇 %인지 한번 측정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에서 서울대 고려대 빼고 몇 %가 타교인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극히 모교 중심으로 교수를 뽑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모교 이외에 그 모교보다 낮은 대학들, 이 낮은 대학들은 사실은 뭐냐면 입시에서 낮은 대학들이죠. 그 대학으로밖에 못 간다고 일단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현실이죠. 지금 많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여전히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도 논의를 해야 돼요. 기초과학이 왜 발전을 못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폐쇄성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연구비도 두 번째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구비 저희 GDP 대비 절대 낮지 않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아마 세계 5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요. 그 연구비를 어떻게 쓰셨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비관론자라서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잘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못 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비가 GDP 대비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논문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모든 평가가 논문 내는데 쓰고 있고 논문만 잘 내면 되는 시스템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값진 연구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비를 주는 건 아니죠. 저희 나라의 연구비 구조는 3년 해서 3년 연구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연구 페이퍼를 내느냐로 가치를 평가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쓰면은 안 줍니다. 왜? 진행되고 있는 걸 왜 써? 앞으로 할 거를 쓰고 그것을 3년 내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연구비 제안서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모든 게 좀 어색해요.
그런 면들 분명히 있고요. 배분의 원칙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비가 기초과학에 쓰이는 연구비가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비율적으로 보면 액수로 보면 절대적으로 작을 수는 있는데 비율로 보면 그렇게 작지 않다고 보는데 잘 쓰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여기에 돈을 많이 쓰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소부장 때 연구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10년짜리 한 30억, 40억씩 주는 그런 연구비들. 이런 연구비 대표적으로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게 한데 IBS인가요? 그런 연구비들 굉장히 이해 안 가는 연구비죠. 배분의 문제는 연구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은 학계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그 비판은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비 그다음에 선정이 있어서 카르텔은 존재합니다. 심사위원 분들한테 전화해서 내 거 뽑아달라고 하는 분들 진짜 있고요. 그런 분들 진짜로 선정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카르텔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웃기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저희가 기초과학 하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없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로지 이거는 고등교육의 잘못, 그다음에 교육부의 잘못,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기초과학 분야에 특히 학과에서 대학교에서 기초과학을 이끄시는 교수님들이 스스로 자성해야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력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기초과학 교육의 위기를 어떤 중등 교육의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입시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어떤 다양성에 조금 부족한 거, 그다음에 폐쇄적인 거뿐만 아니라 연구비를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연구비 수행에 있어서 혹시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점들은 없었던가에 대한 반성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이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먼저 조금 이광일 교수님 발표에 약간 오류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제 의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지구과학은 통합적인 사고를 필요한 이해 과목입니다. 좀 생각을 바꿔줘. 그런 생각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구과학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재고하고 과학교는 의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현대 시스템에서. 그것도 지금 오류고요. 자, 그러나 이제 의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의대 쏠림 현상이죠. 지금 의대 쏠림 현상 때문에 능력 있는 과학자들이 없어지는 게 소멸되는 게 문제입니다. 의대로 다 능력 있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은 저희들 갈 때는 서울대에서 물리과가 1등이 탑이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거의 최하위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과가 아니지만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홍태경 교수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우리 수박 그달기식 과학 교육이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수준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제가 과학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 조긴철 박사님 덕분에 사실은 과학을 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과학자가 최고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저는 과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공부할 때 잘 모르겠으면 도리어 대학 교재들을 뒤져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과학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기초과학에. 근데 우리 아들내미는 사실 지금 과학부에 다니는데 기초과학 선택을 주저해요. 그게 왜냐? 도리어 의대를 안 가는 애들은 루즈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학생들, 애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놔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자에 대한 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노력을 좀 우리 과학을 담당하는 쌤들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 아까 다른 분들 설명을 조금 하셨지만은 사실 대학 지원이 아까 대학에서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 자료 아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대학 지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학 지원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과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이만큼 대학에서 지원 안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게 자부심 갖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도 충분한 그런 정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학원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지구과학과 생물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나 과고가 졸업을 하면은 의대를 못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합니다 중간에. 그리고 검정고시를 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뭐 세종 영재과학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데 그 소위 좋은 영재고의 기준은 의대를 어떻게 가느냐 그 퍼센트가 의대 그 영재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현실을 좀 그게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다른 얘기 있으신가요? 만약에 다른 분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한 가지 궁금합니다만은 그 기초 과학을 하는 분들이 진짜 성적이 좋은 분들이 하면 참 좋겠지만 좀 성적이 안 되더라도 인내력과 어떤 투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탑 클래스만 가야지만 과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은 의대 정도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인내력과 투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학에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1등하는 사람만 데려다가 놓고 그 1등을 더 부채질해서 더 잘하게 하는 게 진짜 지속 가능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즐기는 과학을 해서 이 과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가 경쟁력이 아니면 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될지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회에서도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네, 백선희 교수님.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지, 뭐 과거에 누가 무엇을 잘못했느냐의 논쟁을 계속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그 롤모델이 있으셨다고 얘기했고, 저도 사실 제가 화학을 선택할 땐 퀴리 부인이 제 롤모델이었는데요.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옛날에는 진짜 맥가이버를 보고 과학을, 근데 거기가 억울하게 맥가이버가 하는 일은 다 화학이었는데 물리학자로 나오는 바람에 물리학이 되고 엄청난 인기를 차지했던 경우를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발표하시면서 의사에 대한 굉장한 드라마, 이런 것이 이 아이들한테 의대 붐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듯이 이제 방송 매체가 엄청나게 뜨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멋진 그 과학자의 모습으로 이 드라마, 영화,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제작하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네, 저 뒤쪽 정혜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장혜원입니다. 오늘 발표자분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교육 행정도 하고 과학 교육도 했던 입장으로서 교육 행정 파트 보면은 굉장히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뭐 교육감 선거부터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과학 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이 교육과정 변천을 보면 과학 교육도 역시 정치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되돌릴 수 있을까? 과연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 또 사실 퀘스천이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하나둘씩 방안을 찾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각 학회에서 아니면 기과협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하나씩 어떻게 하면 기초과학의 이 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화학교육과 김병성 교수입니다. 다른 교수님처럼 저도
이과대 화학과를 박사후 연구까지 했었고요. 지금 내용학 하면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백성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얘기를 듣고 사대에 있으면서 현장 예비교사들 교육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실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은사님들께서 과학을 많이 배우고 하셨을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과학의 본성을 많이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남가고 가가지고 학생들 지도하고 이렇게 봤더니 화학 실험을 하고 물리 실험을 하는데 과학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 뒤에 나가 있는 디지털로 가 있고 발표를 하고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뭐 물론 저도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많아서 코딩이라는 거 같이 배워가면서 하지만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는 이제 학교 와서 이제 6년 채우면서는 보면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에서 지금 내용학 교육도 있지만 실험 교육에 대해서 사실 보면은 현재 저 같으면 97학번인데요. 지난 25년이 지나도 아마 전공책은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국내에도 책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보면 실험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하신 말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잠시 후에 이 옆에 건물 이관에 지하 2층에 대동천이라는 중국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계속하는 걸로 하고 지금에는 이필호 회장님께서 폐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올 1월 1일부터 기과협 회장을 이제 화학회 회장으로서 기과협을 맡게 돼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학술 대회는 제가 개최해 본 경험은 많지만 이와 같은 토론식의 어떤 포럼 이런 그 포럼은 처음 개최해서 많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그 내용들 발표해 주셔가지고서 저도 솔직히 뭐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연구 쪽에 많이 관심이 있었고 이런 쪽에서는 어떤 좀 피상적으로 알았던 어떤 지식들을 갖다가 와서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그 기과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하여간 기초과학이 위기라는 특히 그 연구비 삭감이라든가 의대 증원 이런 거 관련돼서 점점 더 위기가 더 심화되는 그런 건 전부 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더더구나 이게 그 의대 정원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제 인원이 늘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저희 대학도 이제 거점국립대학이지만 거점국립대학조차도 아마 기초과학의 위기가 점점 더 심화돼서 아마 큰 파도가 조만간에 몰려올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데요. 오늘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분 연사분들이 좋은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서로 공유를 해주고 또한 이게 뭐 어떤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뭘 먼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우리가 전문가 집단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서 이런 어떤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광열 교수님 잘 이삭하셨지만 이광열 교수님, 김수란 교수님, 홍태경 교수님, 심재혁 교수님 어떤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어떤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과협은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아마 2학기 때는 연구 관련돼서 포럼을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